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이게 넓이하고 속도, 거리 이건 이제 볼 건데 뻔해요. 넓이는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은 넓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오거든. 그거 이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적분과 넓이를 먼저 보면 정적분의 값과 넓이는 이 절대값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나 넓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활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고 그래서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넓이를 주로 이제 S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자, 그럼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에 대한 식을 적고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설명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양의 값이 나오든 음의 값이 나오든 A에서 B까지 절대값 fx를 가지고 적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분 값을 구해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게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을 넓이의 의미로 바꾸려면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것을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시 여기 보면은 절대값이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의 값과 음의 값이 있는데 이것을 S1 더하기 S2 이렇게 해서 전체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C라고 해보면 요점 좌표를 그러면은 A부터 C까지는 양의 값이 나오니까 그냥 fx 가지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C부터 B까지는 음의 값이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fx를 적분한 것을 부호를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걸 더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더하기를 해보고 싶으면 이퀄 이렇게 돼 있으면 C부터 B까지 이걸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부호를 다 바꿔가지고 dx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선생님 이거는 그냥 요게 A에서 C, C에서 B, A에서 C, C에서 B 꼬리에 꼬리를 모으는 적분 구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빨간 걸로. 그죠? 자, 그러면 연습 삼아 이걸 구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좀 전에 누가 왔다 나간 것 같은데 누군지 아세요? 난 모르는데. 소리가 났었는데. 상수 아닐까요? 너가 들어온 거야 좀 전에? 예, 지금 들어온 지 좀 됐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예. 자,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이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근데 적분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럼 또 다시 전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넓이를 구하세요.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프 그리려고 이제 그런 거지. 여기 보면은 y 절편이 3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납니다. 이 정도는 2차 함수 꼭지점 좌표 구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과 3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라서 여기 1을 지날 거고 그죠? 그러면 3도 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fx예요. 그런데 이게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이 좌표축은 y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뜻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고 적분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적분값이 나올 테니까
자,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인테그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는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가지고 x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1부터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 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를 가지고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이걸 1부터 3까지 요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계산은 제가 이제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 다 해보면요, 제가 선생님이 컨닝을 좀 해가지고 답을 적어보면 3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진짜 계산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라고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예, 여튼 이 계산은 이게 자기 자신이 해봐야 되는데 이 계산이 중요해요. 이거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곡선과 y축 사이에 이 y축입니다. 이제는 y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걸 x는 gy 이렇게 고쳐 넣어야 돼요. 이게 x는 gy인데 이것도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x는 gy인데 이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이 넓이를 s라고 그랬으니까 s는 알파부터 베타까지거든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이게 gy가 되는 거예요. gy. fx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gy라고 하는 거는 x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x dy가 되는 겁니다. x dy. 그래서 이 문자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x는 gy로 고쳐놓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S1이 여기죠. 여기 S2가 여기예요. 여기가 감마고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이 S1부터 문제를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x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잖아.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은 x가 0보다 커지는 쪽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x가 0보다 작아지는 쪽이니까 요 면적도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거는 적분해 보면 적분 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넓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인테그럴 이거는 알파에서 어디까지 감마까지 알파에서 감마까지 여기가 어떻게 돼? S1이니까 이거는 이 색깔이 왜 이래? 알파에서 감마까지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gy dy 이퀄 그 다음에 이거는 이퀄이 아니지 플러스지 감마에서 베타까지는 어떻게 gy dy를 부호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쇄한 거 보면은 여기가 적분 구간이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요거 좀 고치시면 될 겁니다. 알파에서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고요. 아마 알파에서 감마까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둔 건데, 자, 폼물선 y 제곱은 이퀄 x입니다. 이거 y는 2, 그 다음 x는 제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플라팅을 좀 이렇게 해보면 자, 이거 y 제곱은 x이기 때문에 이거를 쫙 보니까 이거를 x하고 y하고 이렇게 바꿔봅니다. 바꿔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x의 제곱 이퀄 y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x와 y를 바꿔보니까 얘랑 한 지금 y는 이퀄 x에 대한 대칭인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감수 관계. 일단 y는 x제곱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y는 x제곱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x는 제로니까 요 직선이고요. 그 다음 y는 2니까 요 직선일 겁니다. 여기가 y는 2예요. y를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가 y는 2가 되고 x는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y를 2를 대신 여기 집어넣어 보면 x는 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y축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자,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로부터 어디까지? 제로부터 2까지 인테그럴 제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y제곱 dx 이렇게 dy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테그럴 제로부터 2까지 x dy가 들어가야 되는데 x는 y제곱이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분을 해보면 3분의 1 y의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적분할 때 요 아래 끝 여기가 제로가 되면 계산이 쉬워요. 여기가 제로가 되면 계산이 쉽기 때문에 만일 이게 뒤바퀴 나오면 부호를 반대로 가지고 제로를 뒤로 넘기세요. 그러면 훨씬 더 산수 실력이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역시 이거 계산해 보면 3분의 8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y제곱은 x라고 한 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를 y축에 대한 적분으로 고치려면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루트 x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함수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x가 얼마일 때, y가 2일 때 x가 4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이게 y가 2, x가 제로, x는 제로고 y가 2거든요. 그러면은 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꾸로 왜? 이 새끼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y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인데 요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0부터 4까지 이 fx 가지고 할 거예요. fx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검은 면적이 아니라 빨간 면적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각형 면적에다가 인테그럴을 해가지고 빼주면 돼요. 0부터 4까지 루트 x dx로 해가지고 빼주면 되죠. 요거는 4, 2 이렇게 요건 8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 치수함수 적분을 아직 안 배웠다고, 그지? 이게 x의 2분의 1제곱이 또 되니까. 이런 건 안 배웠다고. 무리함수의 적분, 치수함수의 적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고. 예, 미적분 가서 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사고력을 넓히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러면은 다시 이 새끼를 역함수를 구해서 나와버리면 이렇게 더 간다는 이야기잖아. 다시 말해서 y는 2x가 아니라 이번에는 x는 2에 대한 여기 면적 구하는 거나 똑같지. 그러면 인테그럴 어디에서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이번에는 x의 제곱이지. 왜? 이건 y는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dx 이걸 구해줘도 되겠네. 어차피 면적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 유용한 방법은 1번과 3번입니다. 지금은 2번 해봤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이거 다항함수로 돼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역함수를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다. 어차피 역함수나 y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넓이는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y는 2가 아니라 x는 2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역함수니까 x, y를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보기 다음 문제를 보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y 제곱은 나왔으니까 i가 이거 옆으로 누분 거네. 옆으로 누분 거네. 자, 그러면은 이게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y는 y 제곱은 x라고 하는 것을 y 제곱은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지. 어디로? y축 방향으로 어디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가 제로면 여기고요. y가 2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이게 y가 2. 요걸로 둘러싸인 면적, 요 면적, 요 넓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 있죠.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제곱 요거 y제곱 마이너스 1의 dy예요. 선생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y제곱 이퀄 x 플러스 1인데 이 x 는으로 고치놔야 되죠 이게.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적었던 그 x는 fy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x만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하기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이번엔 요 범위거든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1부터 2까지 y제곱 마이너스 1에 dy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쭉 열심히 계산하시면 이거 3분의 4가 나오고요. 요것도 3분의 4가 나옵니다. 합하면 3분의 8이 나오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제발 요거 x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놓고 집어넣는다는 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부분 y제곱만 가지고 또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문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자,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x는 0, 그 다음에 x는 1, y는 0, y는 1로 둘러싸인 정사각형의 곡선. y는 이퀄 x제곱. 다행이네. 우리가 아는 거네. 다음 그림과 같이 A1, A2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넓이의 비를 구하십시오. 여기가 A1이고 A2인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A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걸 척분을 하려면은 이거를 dy를 써야 될 것이냐?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색칠한 A2의 넓이 요걸 구해가지고 이게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그것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2의 넓이 S2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S2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fx니까 이게 x의 세제곱이죠.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게 x 세제곱으로 해줘야 돼요. 세제곱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 고치세요. 그래서 x의 세제곱 dx를 구해주면 됩니다. 4분의 1의 x의 4제곱이라서 이거 1 들어가면 4분의 1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이 금방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A1의 넓이 S1을 구해보면요. 이거는 1 곱하기 1, 1 빼기 S2 4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대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미스프린트를 못 잡았는데 미스프린트가 곳곳에서 보이네. 오늘 밤에 또 잡아야 되네 이거. 자, 다음 그림에서 포물선 y는 x제곱에 아래쪽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를
각각 x1, x2라고 할 때 그 비율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숫자로 안 나오고 문자로 나오죠? 불러드립니다. 답이 마이너스 b 세제곱에 a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네,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자, 거기서 떠드는 거는 여기 아무리 잘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기 싫어 편집. 나 편집 안 해. 예? 안 합니다. 편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안 합니다. 아니 그냥 이상한 말 들어간 데만 딱 잘라내면 끝인데 자, 그게 뭐가 어렵다. 요거는 이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프 그리려면은 일단은 근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를 묶어내면 딱 이거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나옵니다. 이게 완전 제곱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다 알겠지 이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접한다. 그리고 여기가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니까 자 x축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그리고 이 근이 x가 제로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인 거예요. 이게 이 y축 쭉 그어버리면 이게 제로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했으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 하고 좀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dx 구해도 되고 요걸 구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 해가지고 미리 부호를 다 바꿔버리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제곱이 좀 미안합니다. 제곱 마이너스 x 여기 dx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런데 요게 아래 끝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그렇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제로로 바꿔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dx로 하면은 훨씬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할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산수 실수. 식세우면 뭐하냐고 산실수세 끝내버린대. 그러면 뭐 처음부터 틀린 거나 뒤에 가서 틀린 거나 똑같이 틀린 거나 한번 황당한 거 다 해봐야 돼요. 여기 괄호 1번이고 괄호 2번. 자, 이거는 계산이 조금 이제 복잡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앞에 거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는 a에서 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x는 제로에서 또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정돼요. 여기서 a가 음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a가 음수. 그죠? 여기 음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여기서 a가 이쪽에서 접해서 뚫고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x의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y축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y축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y축 하는 거지 x축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 a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별다를 거 없는데 왜 자꾸 음수를 간 거야? 이거는 계산할 때 음수가 무슨 관련이 있나 봐. 요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럴 a에서 0까지 하기가 싫네. 0부터 a까지 지워버리고 지우개 어딨어? a부터 0까지가 아니라 0부터 a까지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x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a 이거 완전 제곱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0부터 a까지가 되니까 그냥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전개시켜야 되죠. 요 부호를 다시 바꿔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2a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x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dx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구해보면요.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골치 아프거든요. 해보세요. 나는 큰 익을 좀 해가지고 12분의 1 a 4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값이 뭐가 되도록 12가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12가 되는 거고 a 4제곱이 144가 되니까 a 제곱이 12가 될 거고 a는 마이너스가 붙어주는 플러스는 빼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3학년. 쌤 저는 이렇게 골치 아프게 0부터 a로 안 고치고 a부터 0 할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관계없어요. 상당히 귀찮구나. 예. 자, 이거를 보시면요. x는 제로고요. x는 a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a인데 특히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0부터 a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괄호 닫고 dx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요게 공식이 있거든요. 6분의 절대값 1에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제로의 세제곱이에요. 여기는요. 적분하기 위해서 들어간 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6이에요. 이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곱하기 3 정도 하면 3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2차 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3차 함수로 바뀌지, 그지? 그래서 3 제곱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든 뭘 어떻게 하든 공식을 외워두면 돼요. 그 왜 공식이 나왔느냐? 내가 그랬지. 그 적분하다가 계산식으로 다 틀린다고. 잠깐만. 네. 저 뭐지? 0이 빼기 a 세제곱 아니야? 예? 아닙니다. 무조건 앞에 나온 거에서 뒤로. 예. 여기 나온 거에서 여기입니다. 세제곱입니다. 예?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퀄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6이면은 4가 나오지. 그럼 a 세제곱은 4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예, 오랜만에 봤죠. a 세제곱이 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거든.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내가 이거를 자신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이게 이걸로 풀 수 없는 얘들이 많아요. 공식이 적용 안 되는 얘들이 많거든. 원칙대로 푸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공식을 말 안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맨 뒤에 가서 공식 말해주거든 원래. 예, 언제 쓰라고 알려주는 거지. 지금부터 막 써버리면은 내가 그러잖아. 그 공식은 학원마다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 공식이 적용 안 되는 것들만 찾아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이제 실력 안 되는 놈은 다 틀려버린 거지. 공식으로 날먹하라는 새끼들은 다
예. 그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겠지. 한 문제 정도는. 자, 곡선 3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3차 함수 곡선이 있고 x축으로 둘리싸인 토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일단 인수분해 해봐. 그럼 x 묶어내고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이거 x 제로하고 1 나오고 2 나오네. 그러면 쭉 x축 그어놓고 이게 오른쪽 그릇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수밖에 없네. 요 넓이를 S1이라 그러고 요 넓이를 S2라 그러면 여기가 제로, 제로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자, 그러면 S를 구해보자. 인테그럴 제로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괄호 닫고 dx야.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괄호 열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괄호 닫고 dx야. 이거 풀어야 돼. 쌤, 왜? 이거 공식 있습니까? 요 3차 함수 공식이 있긴 있어요. 3차 함수 공식이 있긴 한데 여기를 사용 못해요. 왜냐하면 3차 함수 공식은요 무조건 접하는 곳에 한 개 나와줘야 돼요. 직선이. 근데 접하는 곳이 없지 이거. 그래서 공식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식을 마구마구 사용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걸. 여때입니다. 여때.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그래도 뭐 말해줄 거 없습니까? 야, 그냥 하나 적어줄게 이게. 모든 3차 함수는요 점대칭입니다. 무슨 점대칭? 변곡점에서의 점대칭입니다. 변곡점 여기가 말하는 거예요. 변곡점 선생님 어떻게 구한다 그랬네? 미분한 걸 또 미분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걸 제로로 두라 그랬지. 그때 x값이 바로 변곡점의 x값이라 그랬어요. 이 대칭이니까 따라서 S1하고 S2하고 무조건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면은 뻘짓하는 거야. 하나만 계산, 가장 자신 있는 거 이거 제로 들어가는 거 계산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는 S1만 계산해서 2배 뻥튀기 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모든 3차는 뭐다? 변곡점에서의 점대칭이다. 변곡점은 어떻게 구해낸다? 2번 미분해서 제로를 더 구해낸다. 따라서 이 값을 안 줘도요. 만일 여기가 2고 1만 주면은 1간격이니까요. 분명히 1간격이에요.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2번 알았으니까 이제 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까지 돼 있네. 이거 제로지. 그 다음 1이지. 근데 A는 1보다 크니까 A가 이쪽으로 나오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지. 그쪽으로도 이렇게 돼 있네. 이게 S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요 둘 중에 넓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해가지고 2배 해줘버리면 끝나버리겠네. 그치? 따라서 여기가 이 길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넓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무조건 2가 되어야겠네. A 2 찾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넓이를 구하고 2 넣어가지고 전개하면 되겠지, 그지? 전개를 해가지고 0에서 1까지 넓이 구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네. 내가 이거 안 해줘도 되겠네. 그지? 그래서 A 값은 이에요. 넓이, 예? 넓이가 같은 상수 A의 값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A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A값 구했으면 다 끝났지. 근데 여기서 뭔가 빠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넓이야 뭐. 아 여기 있네. 내가 적어놨네. 이제 자꾸 잊어먹어서 여기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등적공식이요. 예, 이거 대칭성이 이게 3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잖아, 그지? 대칭성이 있어도 없어도 만일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 있으면 거기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등적 공식. 근데 알면 좋은데 몰라도 피해는 없어요. 몰라도 피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넓이가 S1이고 요 넓이가 S2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할게요. 그래서 S1하고 S2하고 넓이가 같다고 이렇게 나오면 A부터 C까지 이 fx를 적분을 해보면은 이 dx가 붙어야지. 여기가 넓이가 아닙니다. 넓이가 아니라 적분 값이 0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적분값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우리가 대칭성이 여기 없다고 칠게요. 이 문제에서. 대칭성이 없어도 문제에서 S1하고 S2하고 같다고 이렇게 줘버렸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느냐면은 처음부터 제로부터 끝이 어디지? A까지 요게 X에 이제 풀어야 돼. 이게 X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A지, 그지? 요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1 괄호 닫고 X의 제곱 그 다음에 AX 이 전체를 DX 이렇게 해보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X의 제곱에 0부터 A까지 이렇게 해보면 0 들어가면 다 0 돼버릴 테니까 4분의 1에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에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에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A 제곱의 제곱이니까 세제곱 들어갈 거네. 요게 지금 제로로 낳고 해서 A에 대한 세제곱 묶어내고 풀어버리면 A가 2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칭성 있는 3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바로 구해버린 건데 대칭성 없는 함수를 줘가지고 구하라 그러면은 난감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은 요거랑 뭔가 여기서 미지수 막 깔고 그럴 거거든. 그러면 요걸 이용해 보면 방정식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등적 공식 그럼 몰라는 어떻게 모르면 여기서부터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적분하고 이퀄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손이 아프겠지만 그러면 426번 졸라 빠르게 한번 풀어볼래? 응. 네가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가르쳐 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졸라 빠르게 풀어보라고. 적분하지 말고. 응. 내가 이거 풀면 3차 함수지. 3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다 그랬지. 마이너스 자하고 있니. 다시 생각해봐. 끌적이나 봐. 제로 4 A가 나오는데 A가 0부터 4 사이 들어가잖아. 그럼 0. 그렇지. 적분하고 구하는 적분 안 하고 구하는 방법 알겠지? 3차 함수인 경우. 요거는 또 왜 실어놨냐면은 이 함수가 이제 3차 함수입니다. 역함수를 지라고 할 때 그 역함수를 구해서
적분 구간 2부터 4까지 해서 적분을 해서 그 값을 구하라. 이제 3차 함수에 역함수 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구하다가 멘붕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역함수 문제가 이렇게 고차 함수에서 나타날 때는 사실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대칙성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역함수는 되도록이면 역함수 함수식을 구하지 않고 답을 구하면 훨씬 더 편해요. 일단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분을 일단 해볼게요. f'x 이러면 3x의 제곱이고 플러스 1로 나와요. 이거 왜 했냐면은 x가 아무 소리 없으면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0하고 같거나 커요. 근데 이거 1을 대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거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거 뭐냐? 전부 정감수란 이야기요. 감소하는 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를 잘 봐두세요. 이런 꼴들을. 다시 말해서 극값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이런 말을 안 주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y는 equal x의 대칭인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극값은 없지만은 내가 이런 이야기 했지. 모든 3차 함수는 뭐다? 대칙성 가지고 있다. 그 대칙성을 이용해야 된다. 어떤 대칭이다? 변곡점 대칭이다. 아니 뭐야? 변곡점 찾아보겠습니다. F1, F' 있으니까 F2' 해보면 되겠네. 6x가 나옵니다. x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지. 변곡점 좌표가 0,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대충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y는 x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데 오른쪽 이게 y 절편이죠. 여기 2라고 해볼게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데 해필이면 또 변곡점 좌표가 0,2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부터 1까지 fx니까 이게 지금 fx거든. 요거는 gx라고. 0부터 1까지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값이 뭐가 나오는지 좀 찾아봐 줘야 돼. 답을 알고 있어서 조금 그래프를 좀 변형시키고 여기가 1이니까 1 올라가면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4가 나와요. 좀 웃기게 됐지만은 간격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이거 4가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fx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걸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역함수인 gx는 2부터 4까지인데요. 여기에 대칭성이 있어서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대칭해서 보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여기 수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완벽하게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 2로 들어오는 겁니다. 1,4가 만나는 점이 있으면 여기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4가 있고요. 여기 가면은 1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따라서 2부터 4까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 넓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넓이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이거를 함수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분을 하냐고. 반드시 그러면은 뭔가 숨어있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하고 넓이가 같아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넓이가 같다니까. 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1 곱하기 4 4입니다. 뭐 보고 있냐 진짜. 여감수가 나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풀면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좌표도를 찾고, 근데 이 함수식을 모르기 때문에 적분이 불가능하면 분명히 합동인 도형이 존재한다. 비례하는 도형이 존재하게 돼 있다. 그걸 찾아라. 그래서 문제를 풀면 풀린다. 이거 다음엔 집에 갑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예. 예. 빨리 끝납니다. 뭐 왜? 자, 두 곡선 사이 넓이와 곡선과 직선 사이 넓이를 이제 공부할 건데, 아는 이야기 또 하는 건데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넓이를 S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그 다음에 빨갛고 빨간 걸로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S와 A를 다 합친 거 있잖아요. 여기 A. S와 A를 다 합친 거. 요 넓이에다가 A 넓이를 빼버리면 요 사이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부터 B까지 fx 가지고 적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x에 대한. A 넓이는 A부터 B까지인데 이게 fx고 이건 gx잖아요. gx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를. 아는 이야기 왜 적습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A부터 B까지. 자,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합칠 수 있죠. 마이너스 중괄호 이루어주고 fx 마이너스 gx 중괄호 닫고 d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거는 이 fx든 gx든 둘 다 x축 위에 있어서 여기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귀찮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fx는 x축 위에 있지만은 gx는 x축 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요 넓이를 a라고 그러고요. 요 넓이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더하기 b하고 다 더한 것이 전체 넓이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a부터 b까지 fx 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고 dx. b 넓이는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a부터 b까지 gx dx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s라는 넓이가 나올 텐데 인테그럴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뭉칠 수가 있습니다. fx 마이너스 gx dx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 뭔가 규칙성이 될 겁니다. 이 fx의 위치, gx의 위치가 전혀 관계없이 위에 나오는 그 함수식에서 아래에 나오는 함수식을 빼면 곡선과 곡선 사이 넓이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위에 나오는 함수식에서 아래에 나오는 함수식을 빼면 곡선과 곡선의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fx와 gx가 적분 구간에서 모두 음수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바로 해보면 이 넓이 s를 구하라 그러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중괄호 열어주고 fx 빼기 gx 이렇게 해서 dx 붙여주면 답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시시콜콜이 이렇게 안 낼 거거든. 바로 이런 식으로 낼 거거든. 그러면 적분 구간을 구분해야 돼.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는 g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는 중괄호 열어주고 fx에다가 gx를 빼준 것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더하기 b에서 c까지는 중괄호 열어주고 gx에서 fx를 빼준 것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해도 복잡하거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면적 같게 주면은 계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x가 0보다 큰 쪽이고 x가 0보다 작은 쪽인데 어디가 위쪽이냐면 이쪽이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fy가 위에 있는 거고 이거는 gy가 밑에 있는 거라서 요 사이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구간 a에서 베타예요. 베타에서 a가 아니에요. a에서 베타까지 a란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fy 위에 있는 것 빼기 아래에 있는 것 gy 요걸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특수 공식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많이는 있지 않고 두세 개 더 있긴 한데 조금 색다른 걸 가르쳐 줄 텐데 이용 많이 해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참고서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먹지 뭐. 자, 이거 2차 곡선의 x축으로 둘러싸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2차 곡선이 요렇게 있을 텐데 x축으로 둘러싸일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둘러싸인 거니까 이거 말하는 거지. 자,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인테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a 괄호 열고 x 알파 x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고 최고차의 개수를 몰라서 a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이거 적분값 넓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적분값은 말 그대로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를 가져오는데 6으로 나눠주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왜?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는 이걸 절대값을 붙여야 되니까 6분의 여기 최고차의 개수 A가 절대값이 들어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용해 먹을 때 먹어야지 이걸 즐겨 사용하면 안 돼. 계산하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즐겨 사용하지는 마시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역같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만 하면 돼. 왜냐하면 공식이 너무 의존해보면 응용 문제가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거는 x축이 아닌 축자가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x축이 아닌 직선으로 둘러싸일 때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x축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축이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고요. 요거는 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지금 fx 또는 y 뭐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s를 구하려면은 이 넓이 요 사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테그럴 여기가 이제 알파예요. 여기가 이제 베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에 있는 게 뭐지?
mx 플러스 n이야. 빼기 괄호 열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한 것을 계산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어떤 거 안 되느냐면, 자, 이렇게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요 구간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거 쓰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뭐 택도 없이 쓰다가는 답 틀려버립니다, 이게. 알려면 정확하게 그 써먹어야 될 곳에서만 써먹으라고. 예,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 요렇게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 구간이 적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알파하고 베타 가지고 요 구간을 다 구하라면 요거 가지고 구하면 돼. 요 사이에 있는 알파하고 베타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구간 구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사이 구간 구하라고 하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것만 알고 있으면 공식이 필요 없어. 그래도 다른 데는 가르쳐 주는데 뭐. 니는 모르고 있다 하면 선생님 왜 나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2차 곡선 이건 앞에서 했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은 요게 fx고 요게 gx면은 인테그럴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교점이 적분 구간이 돼줘야 돼요. 알파하고 베타가 돼가지고 fx 빼기 얼마? gx 이렇게 해가지고 dx로 해버리면 되는데 2차 곡선일 때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도 같아요. 단지 내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대? 절대값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만일 여기 A고 A가 최고차항이고 여기가 A 프라임이 최고차항이면 이 A와 A 프라임의 차이가 들어가 가지고 절대값이 만들어져야겠지, 그지? 됐죠? 그 다음에 3차 곡선과 직선 또는 X축으로 달라서 내가 그랬지. 요렇게 돼가지고 앞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있잖아. 이거 공식 없어. 공식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곳에 접하는 구간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접점을 끼는 여기가 알파, 접점을 끼는 여기가 베타일 경우에 써먹는 경우야. 여기 딱 요 경우밖에 안 돼. 여기 y는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눈 함수고 직선이니까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역시 s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게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함수 빼기 괄호 열고 mx 플러스 n 괄호 닫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을 하나.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경우는 이 경우에 한해서만 요 분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3차니까 4로 뻥튀기지는 거고 이 4에다가 3을 곱해서 12가 들어온 거 그냥 12로 그냥 외워두고 있으면 돼. 여기는 곧 죽어도 뭐지? 최고차항 개수가 들어오는 거야. 요거는 어느 참고서에도 없습니다. 거의 내가 알고 있거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참고에서도 없다는 건 무슨 말이지? 써먹을 일이 없다.
그냥 원래대로 계산해라. 이거 외워가지고 뭐 상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가르쳐 줄게요. 이거 4차 곡선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와. 적분에서는 안 나오는데 4차 곡선이니까 A 값이 0보다 크다.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다 이러면은 다른 거 안 돼. 두 곳에서 무조건 접해야 돼. 이 외에는 안 돼. 그러면 요 사이 면적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 알파라 그러고 여기 베타라 그러면 돼. 여기가 알파 베타 안 돼 이거. 여기만 돼.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적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 30이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제곱으로 되는 곱입니다. 세제곱, 4제곱, 5제곱. 6, 12, 30. 근데 써먹을 일 없습니다. 안 나오면 돼.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나? 뭐가? 이게 맞나? 자, 대표 문제 428. 자, 다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나는 이거 구해볼게요. 이거. 너무 요거 답이 뭔지 하면은 2분의 9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 사이 면적을 구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요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거지 뭐. 이거는 공통 수학인데요. 수상인데요. 그렇죠.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연립. 자, 그럼 연립해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은 2를 묶어내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입니다. 선생님 2를 묶어내다니요. 이 2 안 써주고 2로 그냥 해버리면 될 건데 왜 그런지 보세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나왔습니다. 그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럼 6분의 1 들어가는데 요 최고차인 개수가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요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하기 전에 원래 개수를 넣으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2 빼기 1이죠. 그걸 세제곱 해주면 됩니다. 이거 9 나옵니다. 요 유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는 공식을 사용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는 건지 아시겠지? 이거 막 직선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사용 못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y축이면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 놓고 여기에 또 다른 직선이 들어가가지고 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요 넓이. 그러면 공식 사용 못합니다.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1이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 x 플러스 1 아래에 있는 거 x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dx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6분의 7로 나오니까 풀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공식 없다니까요. 요거 풀면 되네요. 요거 순서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빼기 직선 빼기 곡선이지, 그지? 직선 빼기 곡선. 자, 이거를 보면은 도형이 넓이로 가는 세제곱 공식이 3차 식이니까 아무 때나 일단 그려봐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y는 x거든. y는 x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 이거 x 값 찾아야겠네. 여기 보면 x를 일단 묶어내 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해도 x 그러면은 x하고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지, 그지? 그럼 대충 3에서 접하고 x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교점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8x 이퀄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야겠지, 그지? 그럼 x 나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퀄 제로란 말이야. 그러면 4, 2, 8이지, 그지? 마이너스 그래서 교점이 x가 제로, x가 4, x가 2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대충 잡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x가 0, 여기가 x가 2, 여기가 x가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기울기는 1차 함수니까 요게 1차 함수지, 그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맞네. 대칭성 때문에 딱 간격 같게 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잘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건지 이 그래프가 밑에 있는 건지 모를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0과 2의 사이 값 1 있잖아. 1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함수 값 집어넣으면 어디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있지, 그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S를 구할 때 0부터 2까지 여기 3차 빼기 직선 요렇게 해서 dx를 해주고 플러스 2부터 4까지는 직선에 식 넣고 빼기 3차씩 집어넣어 가지고 dx 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8. 그런데 요렇게 적었더라도 빨리 생각이 돌아가야 돼. 내가 3차는 대칭성 때문에 요 새끼하고 요 새끼하고 같다 그랬지. 비록 여기 y는 x라고 비스듬히 해놨어도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서 뭐만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열심히 구하고 있다. 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싸. 저기서 지나간다. 아, 배고파서 못 떠들어. 8 나온다 그랬잖아. 예. 자, 이거 3차 곡선, 2차 곡선 공식 없습니다. 자, 교점 찾아야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x 세제곱이 넘어오면은 x 세제곱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x 제곱, 아이고 헷갈렸습니다. 이게 제곱인 줄 알고 마이너스 2x 이퀄 제로죠. 그럼 x 묶어내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대충 나눕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 1만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 1인데 1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게 2차 큽니다. 여기는 2차가 위에 있고 3차가 아래에 위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꼬여야 되니까 3차가 위에 있고 2차가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쪽만 알아내면 나머지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꼬여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원칙대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서 dx를 해주면 되고요. 플러스 제로부터 2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dx를 계산을 바로 한 거예요. 빼주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12분의 37로 나올 겁니다. 자, 432번은요. 요거를 이제 연립을 문제 하는 겁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퀄 제로입니다. 자, x 이렇게 되면은 고차 함수가 되고 x를 못 묶어내죠. 그러면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2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거든요. 1은 택도 없죠, 지금. 그래서 x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요게 3차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니까 이거는 플러스 4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은 1차항은 플러스 4x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이거 조립제법을 할 수 있으나 이 정도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퀄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면 x 플러스 2 이퀄 제로 이퀄 제로입니다. 그러면 접하는 것이 나오죠. 3차 함수에 접하는 것 공식 사용됩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x가 2인 곳하고 x가 마이너스 2인 곳에서 여기서 접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 접하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러싸인 곳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넓이 S는 12분의 들어가는 거지. 2에서 2를 빼니까 4가 될 거고 이게 4제곱이죠. 12니까 최고차의 개수 뭐죠? 1이네요. 요거 풀면 답이 나옵니다. 3분의 64가 나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